자, 원의 방정식이 추가로 들어가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따로 보강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접선 이전 내용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다룰 시간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접선 부분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오셔야 실제 등원하셔가지고 문제 푸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반드시 잘 공부를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세요. 자, 그래 접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접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직선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직선의 방정식 공부할 때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됐어. 그치?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y는 기울기 m에 x-x1 더하기 y1 기억나시죠? 물론 이 외에도 두 점이 주어질 때 등등등 여러 가지 버전을 배웠지만 접선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 공식입니다. 됐죠? 다시 얘기해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되나 보다. 맞아요. 하지만 모든 직선이 기울기가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요 공식으로는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얘만 제외하면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한 직선의 방정식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접선을 공부할 건데 접선이 무엇인지는 알 거야. 우리가 원이 있을 때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할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직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한 점을 뭐라고 부르느냐? 접점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접점을 잇게 되면은 반드시 얘가 수직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치? 따라서 원의 중심부터 접선까지의 이 수직거리는 반지름 r과 똑같다. 다시 원의 중심부터 요 접선까지의 수직거리를 제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그 D가 결국은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는 R과 똑같더라. 요 내용을 가지고 접선 내용을 전개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접선을 잘 공부하려면은 좀 유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유형화할지 그 부분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주어지게 되면은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은 항상 원에서는 두 개씩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쌍으로 나오게 돼요. 이해되니? 이 원이 중심이 원점이냐 원점이 아니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를 수 있어. 물론 본질적으로는 똑같지만 구분을 좀 지어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때, 즉 원의 방정식이 기본형일 때, 이때는 그냥 공식을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공식을 유도하실 줄 알면 더없이 좋죠.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선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이렇게 하나 있고, 그죠? 또 하나 이런 식으로 있겠죠. 됐니? 참고로 이 두 직선은 원점 대칭 관계예요. 그리고 여기 y절편과 여기 y절편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입니다.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게 생겼어요.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유도를 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얘기할게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자, 이 공식은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래. 얘는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네. 그죠? 자, 기울기가 3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이 루트 10이죠. 그 다음에 루트 하시고 m제곱 플러스 1이야. m이 3이기 때문에 3의 제곱에 1을 더하시게 되면 루트 10이잖아. 그지? 따라서 루트 10을 곱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나오게 되더라. 됐죠? 요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3인 접선이니까 대충 3처럼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y절편이 되는데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지점이 10이 되고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됐죠? 요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아, 그렇구나. 됐죠? 요 접선과 요 접선은 우선 평행하죠. 평행하고
원점 대칭 관계야. 실제로 요 점이 원점 대칭에 의해서 여기로 오고 여기 어딘가의 점은 원점 대칭에서 여기 어딘가로 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공식이 유도가 될 것인가? 유도 과정을 아는 게 중요해요. 왜? 그 유도 과정을 가지고 실제로 얘가 기본형이 아니라 중심이 옮겨졌을 때는 그 유도 과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 이해되셨죠?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하겠습니다. 됐죠? 자, 우선은 원을 그릴게요. 자, 요 원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요. 기울기가 m인 접선이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는데 얘만 그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쨌거나 얘는 y는 mx 플러스 n일 거 아니야. 왜? 기울기가 m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애초에 얘기를 했는데 접선 같은 경우에는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의 거리, 즉 요 i가 반지름과 똑같기 때문에 이 수직거리가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거든요. 따라서 이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여기서 말하는 직선은 접선이 되겠죠?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즉 요거 이용할 거라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0,0부터 y는 mx 플러스 n까지의 거리를 구할 것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일반형으로 고칠게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으로 고쳐야 공식을 쓰기가 좋거든. 자,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루트 x개수 더하기 y개수니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고요. 절대값 하신 다음에 0,0을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절대값 n이 되죠. 얘가 결국은 반지름 r과 똑같다라는 거야. 됐지? d와 r이 똑같다고. 수선을 내리게 되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똑같다고요. 됐죠? 요거 올려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절대값 n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됐다는 얘기는 절대값을 벗기면은 그 속에는 뿔마가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됐지? 따라서 요 n을 그대로 mx 플러스 n에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끝.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유도가 되었습니다. 됐지? 요 과정을 앞으로 문제 풀 때 많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얘는 유도 과정도 중요해요. 내가 웬만하면 공식 유도하는 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요 유도 과정은 한번 따라해 봄직하다. 됐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형인 경우에 기울기가 주어지면은 바로 공식에 대입하자. 됐죠? 바로 공식에 대입하는 거야. 두 번째. 기본형이 꼭 나오리란 법은 없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즉 얘는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 중심이 0,0이 아닐 때, 즉 기본형이 아니라 표준형일 때,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느냐? 물론 얘를 구한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해도 괜찮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는 그냥 요 기본 원리를 적용을 하기를 추천을 드려요. 권합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먼저 얘기할게.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a, b잖아. 그죠? 기울기가 m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y는 mx 플러스 n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증명 과정에서 못 썼냐 하면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즉 접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과 똑같다. 요거 이용했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그치? 요거 넘어가게 되면은 개수가 m과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분해 a랑 b를 집어넣게 되면은 절대값 ma-b 플러스 n 얘가 결국은 반지름 r과 똑같다고요.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은 요 n 구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접선 방정식 끝나는 거야. 됐지? 물론 요 n이 뿔마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됐지? 얘가 숫자로 주어지지 않으면 조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숫자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은 뭐 아무렇게나 들 거기 때문에 숫자가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x-2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뭐 16이라고 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울기는 4라고 할게요. 됐지? 자, 그러면 기울기가 4기 때문에 기울기가 4면 y는 4x 플러스 n. 뭐 n 대신에 다른 문자 써도 괜찮아. 됐죠? 요 n을 구하는 게 나의
목표. 됐니? 자, 그럼 중심이 2,4기 때문에 2,4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4와 똑같을 거라고요. 됐죠? 요거 제가 표준형으로 일반형으로 고치면 4x-y 플러스 n은 0이 되기 때문에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루트 17이지? 루트 17분의 2,4를 요 직선에 대입하실 거예요. 자, 대입하시면 4, 2, 8. y 빼니까 4를 빼시고요. 그 다음에 n을 더하셔야 돼. 괜찮죠? 얘가 결국은 반지름 4랑 똑같다라는 거야. 됐니? 올려 붙이면 결과적으로 절대값 n 더하기 4가 4루트 17과 똑같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럼 n 더하기 4는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17이 되겠네. 됐니? 따라서 플러스 4만 넘기면 n이 나왔지.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 n만 잘 채워 넣으시면 돼요. 따라서 y는 4x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17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왜 절편이 두 개가 나올까? 여기도 있지만 반드시 여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는 이 두 접선이 원점 대칭이었다면 얘는 그 원점이 지금 2,4가 됐기 때문에 얘랑 얘는 2,4에 대해 대칭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괜찮지? 자, 그러면 요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굉장히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어. 고정된 점이라고 할게요. 정점이야. 나머지 한 점은 이 원 위를 돌아다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와 움직이는 점은 P라고 할게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어. P가 어느 위치에 있으면 될까? 그걸 기하학적으로 작도를 할 때 뭐 작도라고 할 것 같지는 없지만 이 기울기 M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은 봐봐. AB를 연결하면은 고정된 기울기가 나올 거야. AB는 정점이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기울기를 그었을 때 접선으로서 요 접점 있죠. P가 여기 있을 때가 가장 높이가 높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니? 이미 그림에서 보이잖아요. 얘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이미 떨어진다고, 높이가. 이해되셨어요? 요때가 가장 넓이가 넓을 때구나. 얘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냐면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거야. 원의 중심이. 원의 중심에서 요 현이죠? 현에 수선을 내리면은 2등분 된다라는 거 알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마저 연장을 하게 되면은 P에 닿을 거거든요. P에 닿게 되면은 당연히 반지름과 접선이기 때문에 수직이고요. 여기도 수직이니까 얘가 지금 일직선이야. 이해되니? 수직이니까 합이 180도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일직선이란 얘기라고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접선을 구하신 다음에 요 접선과 요 직선 사이 또는 요 점이나 요 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도 괜찮고 아니면 요 현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더하셔도 괜찮아요. 두 가지 관점 다 오케이. 이해되니? 다시 요 접선을 구한 다음에 접선부터 A 또는 B 어차피 평행하기 때문에 어떤 걸 골라도 돼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쓰거나 아니면은 중심으로부터 현의 수선을 내렸을 때 요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두 가지 관점을 모두 다 쓸 수가 있다. 어쨌거나 높이가 최대가 된다. 평행할 때다. 이해되셨죠? 요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담당을 해요. 요 유형이 됐지?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지금 원 위에 두 점을 잡았지만 얘는 사실 원 밖에 두 점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원 밖에 두 점? 원 밖에 두 점일 때 이렇게 배웠을 거야. 원의 중심에서 물론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서 마저 연장을 했을 때 요 지점. 사실 요 지점이 여기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얘랑 평행하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왜냐? 얘가 일직선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직각이고 직각이야. 직각, 직각이라고요. 여기도 직각이니까 엇각이 똑같으면 평행한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평행한 접선일 때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구나. 문제 풀 때. 최대 또는 최소가 나오게 되면은 평행한 접선을 그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물론 이렇게 풀지는 않을 거지만 그렇다고요. 현상 자체가. 됐지? 너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 우선 지울게요. 자, 지우고 요거 칠판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합시다. 기울기 m이 주어지면은 기본형일 때와 표준형일 때 두 개로 나눠서 기본형일 때는 공식을 사용하라.
표준형일 때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절편을 구하자라는 거야. 됐지? 이해됐죠? 칠판 정리하고 두 번째 유형 볼 건데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예요. 됐지?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갑시다. 이어서 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그 한 점을 x1, y1이라고 해봅시다. 우선은 원 위에 한 점이라고 했지만 얘가 사실은 뭐야? 얘가 사실은 접점이에요. 접점. 왜냐하면은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면은 그 한 점 자체가 접점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치? 접점이라고요. 요 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얘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는 기본형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일 때. 기본형일 때는 아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공식을 활용합시다. 공식은 제가 바로 써볼게요. 우선 그림으로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기울기래. 반지름이 r인 원이 있고요. 중심이 0,0이에요.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지게 되면 아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랑 다르게 당연히 접선이 한 개만 그어지게 돼요.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이 얘 말고 또 있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면은 사실 기울기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 왜? 요렇게 연결했을 때 수직이기 때문에 요 점이 정해지면 요 녹색 기울기가 정해지지. 녹색 기울기가 정해지면은 분홍색 기울기도 정해지는 거야. 근데 기울기에다가 아예 한 점까지 고정이 되어버렸으니 그냥 하나로 딱 고정이 된다고요. 됐죠? 아,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질 때랑 다르게 접선이 한 개만 나오겠구나 란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자, 공식을 먼저 써볼게요. 자,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얘가 바로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0,0이잖아. 그치? 0,0에서 요 점이 x1, y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0,0과 x1, y1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x1분의 y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m은요. 접선의 기울기는 얘를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시면 돼요. 왜냐?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됐죠? 따라서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고요. 나 기울기 알고 한 점 x1, y1 아니까 바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 쓰시고 x 마이너스 x1에 더하기 y1. 됐죠? 양변에 y1 곱할까요? 자, y는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에다가 여기에 y1 곱하니까 y1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여기 전개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x1x 보이니? 넘기면은 플러스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넘기시게 되면은 x1x로 넘어가게 되고요. 더하기 y1y에다가 우변에 남은 건 x1의 제곱과 y1의 제곱이 남게 돼요. x1의 제곱과 y1의 제곱.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x1, y1이 원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원의 방정식에 집어넣게 되면 성립이 될 거라고요. 그지?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당연히 r제곱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지우고 r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전혀 없겠죠. 그러면 유도가 끝난 거야. 됐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참고로 이 규칙은 나중에 혹시 기하를 하실 분이 있으면 계속 써먹게 될 거예요. 이런 유형의 접선을 계속 다루게 될 거야. 타원이나 뭐 다른 등등의 곡선을 다루게 될 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드는 게 아무래도 숫자로 좀 경험을 하는 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 위에 3,4라는 점이 있겠지, 그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25니까 요거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3x 더하기 4y는 25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지? 그렇구나. 기본형일 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됐지? 내가 만약에 요거를 두 번째 표준형일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즉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
물론 A, B가 0,0이면 기본형이 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도 원 위에 한 점 x1, y1이 주어질 때 공식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공식을 안 외웁니다.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요 유도 과정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내가 그냥 예를 들어줄게. 얘가 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원의 중심이 뭐 4,4라고 할까요? 4,4? 반지름은 여전히 5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4의 제곱도 말이 안 되네. 그지? 반지름이 5면은 얘가 더 이렇게 떨어져야 되니까 요거를 그냥 6,8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6,8이고 반지름이 5면은 x-6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은 5의 제곱이니까 2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위에 한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요. 뭐 여기 이렇게 점이 있어가지고 요 점이 3,12라고 합시다. 여기 3 넣고 아마 12 넣으면 아마 성립이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내가 이미 한 점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만 알면 돼? 기울기만 알면 돼. 기울기는 얘만 알면 끝나. 왜?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6,8과 3,12를 잇는 기울기는 x의 차분에 6에서 3을 뺐으면 8에서 12 빼는 방향이 일치해야 합니다. 8에서 12를 빼시면 3분의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요 기울기는 당연히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은 다음에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y는 기울기 4분의 3에 x-x1 더하기 y1인데 3,12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지? 따라서 요거 정리하시게 되면은 y는 4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에다가 4분의 48을 더하시게 되면은 4분의 39가 되겠죠.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 뭐 대충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죠? 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구나. 굳이 공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기울기 구할 수 있다고요. 방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스텝 1, 2를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스텝 1. 접점과 중심을 잇는 기울기를 구한다. 스텝 2. 스텝 1에서 구한 기울기를 역수치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시게 되면 얘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스텝 3. 접선의 기울기 알고 한 점 아니까 y는 m에 x-x1 더하기 y1으로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끝나겠죠. 이해됐지? 이 과정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지. 암기하는 거 아니고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죠? 이해됐니? 오케이, 됐어. 자, 요거 이제 이해가 됐으면 칠판 정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곡선 밖에서 그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할게요. 자,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자, 얘는 기본형이나 표준형이나 통합입니다. 통합. 방법을 통합할게요. 자, 그래서 아예 그냥 단계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원 밖에 한 점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 점이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누구만 구하면 돼?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따라서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한다. 자,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하게 되면 원 밖에 한 점을 제가 a, b라고 하겠습니다. a, b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에 x-a 더하기 b가 될 거 아니야. 됐죠? 두 번째는 원의 중심부터 접선까지의 거리, 즉 d 있죠? 그 d와 반지름 r이 같음을 이용하면은 누가 구해지니? m이 구해져요. m이. 그럼 m만 구해지면 끝났죠. 왜? a랑 b는 이미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중심이 지금 3,7이고요. 외부의 점 여기 뭐 10,1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대충 찍었어요. 자, 그랬을 때 접선을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긋게 되면은 두 개를 그을 수 있어. 됐니? 됐죠? 반지름은 몇이라고 할까요? 그냥 편의상
2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를 m으로 설정해. 그럼 기울기가 m으로 되면은 당연히 m이 두 개가 나와야 돼. 왜? 외부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무조건 두 개가 그어지거든요. 됐죠?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m에 x-10 더하기 1. 나는 이제 뭘 구하면 끝인 거야? m을 구하면 끝인 거야. 됐죠? 자, 그런데 접선부터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계산이 조금 더러울 것 같은데 표준형으로 고치면 mx-y-10m 더하기 1은 0이잖아. 3,7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3,7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x에 3 집어넣으니까 3m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m 더하기 1. 얘가 결국 반지름 2랑 똑같다라는 거야. 됐죠? 올려 붙이면 절대값과 루트가 똑같아지는데 절대값과 루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곱이에요. 따라서 다시 한번 쓸게. 절대값 마이너스 7m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나요? 맞죠? 얘가 결국은 2배의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똑같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49m제곱 더하기 42m의 2배니까 84m이 되죠? 84m 더하기 36이 되고요. 얘는 제곱하시게 되니까 2도 제곱하시고요. m제곱 플러스 1 루트도 제곱하시게 되면은 그냥 나오게 돼요. 이렇게 쓸게. 됐지? 넘어가게 되면은 45m제곱 망했다 그지? 84m 더하기 32는 0이 되고요. 요거 풀면 m이 두 개가 나오겠지. 난 안 할래. 만든 문제라 이미 식이 엉망이에요. 그지? m이 두 개가 나온다고. 여기다 그 두 개를 집어넣으면은 하나는 얘가 되고 하나는 얘가 되겠죠. 이해됐지? 얘는 기본형이든 표준형이든 공통입니다. 됐죠? 자, 그 단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잡을게요. 만약에 접선이 한 개만 나온 경우 반드시 체크할 것. 자, 무엇을 체크하느냐? 보세요. 내가 만약에 중심이 뭐 예를 들어 0,0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라고 해봐. 자, 그런데 내가 2,2에서 접선을 그었어. 2,2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어지게 되거든. 얘가 바로 뭐냐면은 y는 2예요. 얘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이 방법 통해서 구해질 수 있어. 자, 얘는 x는 2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없습니다. 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y만 실컷 증가하는 동안 x는 증가하지 않았어. 분모가 0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없다고요. 기울기가 없으면은 이 방법으로는 얘가 구해지지가 않아요. 됐지? 실제로 한번 해볼게. 눈으로 봐야 너네가 믿을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이 2,2를 지나니까 y는 m에 x-2 더하기 2 하신 다음에 0,0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2랑 똑같다를 이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 하시고 0,0을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시게 되면 x, y 항이 사라지게 되면서 마이너스 2m 더하기 2만 남아요. 얘가 결국은 반지름 2랑 똑같다라는 거잖아. 그지? 올리시게 돼서 제곱을 하시게 되면 4m제곱 마이너스 8m 더하기 4는 2 루트 m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기 때문에 4m제곱 더하기 4가 된다고요. 그럼 얘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8m이 0이 되기 때문에 m 값이 얼마가 나와? 0이 나와요. m이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로 이 0을 대입해봐. 대입하시게 되면은 얘가 사라지면서 y는 2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얘는 안 나온다고. 이런 걸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게 되면 반드시 이 i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i는 뭐냐면은 요거 x 값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원이 있고요. 원 밖에 한 점이 있어서 접선을 두 개를 그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 구해보니까 접선이 한 개만 나오더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안 구해진 접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뭐라고요? 요 점을 a, b라고 하면은 x는 a가 안 구해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림을 그리면은 y축에 평행한 접선이 반드시 하나가 숨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래서 접선이 한 개만 나왔다. 다시 외부의 점이 a, b라고 하면은 누가 숨어 있는 거야? x는 a라는 요 접선이 숨어 있는 거라고요. 초반에 얘기했죠.
요 접선은, 요 직선은 요 기울기 m이 존재할 때만 유효할 수 있다고. 이해됐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알았으면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지금 통합이라고 했지만 기본형일 때 요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팁이라고 쓸까요? 팁? 얘는 사실 이 경우뿐만이 아니라 여러 경우에서 요걸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중학교 때 삼각비 배우셨잖아요. 그지? 중3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배우죠? 그걸 조금만 활용을 해봅시다. 만약에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 밖에 한 점이 X축 위에 또는 Y축 위에여도 응용 가능해요. 근데 우선 X축 위에라고 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 됐죠? 요 두 접선은 무슨 축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 X축 대칭 관계입니다. 됐죠? 따라서 여기 Y절편과 여기 Y절편은 뿔마 관계예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직각 맞죠? 여기 직각 삼각형 보이시죠? 직각 삼각형. 사실은 기울기라는 건, 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방향이 우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붙이시면 되고요. 결국은 가로분의 세로잖아. 그지? 가로분의 세로. 가로분의 세로란 얘기는 내가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의 영향을 받거든요. 얘분의 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얘분의 얘에다가 요 길이분의 요 길이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이면은 요 방향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고요. 얘는 양의 기울기가 되고요. 이해됐지? 자, 그런데 얘분의 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세타일 때 요 큰 직각 삼각형을 보세요. 요 입장에서 탄젠트를 보게 되면은 얘분의 얘라고 볼 수도 있지. 다시 얘분의 얘라고. 이해됐어요? 내가 만약에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 점이 10,0이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수선을 딱 내렸을 때 얘분의 얘가 기울기가 되지만 요 탄젠트 값은 큰 직각삼각형에서 보게 되면은 얘분의 얘로 볼 수가 있다고요. 여기가 지금 1이고 얘가 지금 10이라면 그냥 루트 10으로 할까요? 루트 10이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을 빼면 이 길이가 얼마가 돼? 3이 된다고요. 그 얘기는 3분의 1이 기울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분의 얘나 비율상 똑같다고요. 사실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 때문에 당연하기도 해. 됐지? 따라서 요 접선의 방정식은 비율상 3분의 1이고요.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쓰시고 x 마이너스 루트 10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x축 대칭이기 때문에 사실 y에 마이너스를 붙이지만 그걸 여기 넘어오면 돼. 그치? 따라서 y는 루트 3분의 1에 3분의 1에 x 마이너스 루트 10 이런 식으로 접선을 구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x축 위에 한 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원점에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다. 삼각비. 그 중에서도 탄젠트를 이용해서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지? 됐죠? 그래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긋게 되면 기본적으로 항상 몇 개의 접선이 생겨요? 2개의 접선이 생겨. 그러니까 한 개만 넣으면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숨어있는 접선이 바로 x = a더라. 얘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숨어있다.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죠? 물론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는 놔야 되겠지. 됐지? 여기 지울게요. 만약에 원이 있는데 원 밖에서 접선을 그어요. 여기도 그을 수 있어. 접점이 2개가 생기죠.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접선의 길이. 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은요. 원의 중심과 접점을 잇는 게 기본이야. 여기가 직각이 되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이 되면은 길이를 구하기 굉장히 좋은 구조죠. 피타고라스를 알기 때문에. 원의 중심을 알고 외부의 점을 알기 때문에 얘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얘는 반지름으로 알 수 있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도 구할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마찬가지야. 얘도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시면은 얘가 나와요. 다시 얘기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지. 물론 합동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요 원의 중심이 1,2라고 해보고요. 요 밖에 있는 점이 8,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2와 8,6을 잇는 요 직선의 길이는 8에서 1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49가 되고요. 6에서 2 뺀 다음에 제곱하시면 16이 됩니다. 49에 16 더하시면 루트 65가 됐죠. 반지름은 편의상 뭐라고 할까? 루트 10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루트 65, 루트 10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길이는 루트 5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볼까요? 만약에 요 점이 요 직선 위를 움직인다라고 해봐. 왔다 갔다 움직여. 자, 그랬을 때 요 접선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런데 접선의 길이는 예제곱 빼기 예제곱인데 얘는 지금 반지름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는 값이에요. 따라서 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요 길이가 최소가 되면 돼. 요 길이가 최소가 되려면은 비스듬히 가는 것보단 수직으로 떨어지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따라서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으로 떨궜을 때, 수선의 발로 떨궜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의 요 접선의 길이가 제일 짧더라.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해결을 하시고요. 얘 구해지죠?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예제곱에서 예제곱을 빼시게 되면은 요 길이의 제곱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루트만 씌우게 되면은 길이의 최소값 구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이해되셨어요? 괜찮지?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래서 접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외에도 하고 싶은 얘기 굉장히 많은데 나머지 얘기들은 저희 실제 수업 때 오면은 더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 공부 열심히 잘 해오시고요. 영상 잘 시청을 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중에 끄지 말고 꼭 끝까지 보셨길 바래요. 자, 보강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이 보강 영상이지 이제 앞으로 이거 몇 년간 쓸 거야. 이제 누구 결석할 때마다 이 영상 던져줄 거야. 너무 좋은 생각이죠. 네, 마치겠습니다. 끝.